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월 19일입니다. 지난주에 종목을 하나 올린 이후에 시장이 계속 급락세를 좀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번 그래도 중간에 점검을 좀 꼭 해보고 싶어서 영상으로 찾아뵙겠는데요. 드디어 LG 에너지 솔루션, 거의 뭐 제가 주식하고서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70조 원의 규모가 상장 공모를 하는 것을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고요.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간의 물량 1경 5천 조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기도 했지만 사실 허수가 많았죠. 다 아시겠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없었고요. 오늘 개인이 증거금 50%를 납입을 하기 때문에 증거금이 114조, 실제적으로는 한 228조가 결국 몰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1월 27일 날 상장을 합니다. 이날 각 증권사의 HTS나 MTS 이런 것들이 서버 때문에 논란이 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진짜 강풍의 공모주 청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그죠? 우리 시장은 더 멍이 들었다. 아주 피멍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가뜩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국채 금리가 코로나 이후에 미국채 10년물로 쳤을 때 1.85% 이상 레벨까지 올라가고 또 중동의 이슈로 그죠? 유가가 WTI가 지금 뭐 85불 이상을 지금 가면서 인플레이션 자극과 함께 상당히 시장의 매크로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요. 또 연준이 뭐 3월에 기준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종료 이런 것들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었는데 금리 상승이 단순히 25bp가 아닌 50bp 한 번에 0.5%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면서 더 시장은 찢어지게 피멍을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주식시장이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연초부터 때려 맞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작년에 제가 밀었던 종목들도 아마 최고점 대비는 거의 20% 이상씩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아직 수익이 많이 나시기도 했겠지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특히 연말에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고통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오늘 해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고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고민하면서 영상을 한번 좀 오늘 꼭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드리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결국 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좀 같이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1월부터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게 옆에 보시면 이게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2840포인트. 그쵸? 거의 연중은 최저치고요. 연중은 최저치고, 작년 말 이때쯤으로 쳤었으면 계속 우양하고 있습니다. 잠깐 반등이 나온 것 같지만 계속 우양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연말에 상당히 좋게 끝났던 천스닥 가까이 끝났던 그죠? 천스닥으로 끝났던 코스닥이 천스닥을 지킬 줄 알았더니 이제는 900선도 위태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5.72% 그죠? 코스피는 4.07%. 뭐 고점으로 치면은 양시장이 거의 10% 이상 작년에 최고점으로 치면은 10% 이상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가 제목에서 사실 좀 전에 설명 안 했지만 이 항소와 그죠? 항소는 불마켓, 이거는 베어마켓. 곰이 느리고 좀 둔하다고 하는데 사실 곰이 둔하지는 않죠. 동물적으로 어쨌든 그걸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베어마켓으로 보통 우리가 간다고 할 때 시장이 마이너스 20% 정도로 가면은 베어마켓이라고 보통 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고점에서 한 10% 정도 이제 조정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아직 베어마켓이 아니다. 근데 우리 시장도 지수로만 보면 아까 이 작년에 고점 대비 3,300 정도 갔었잖아요. 전고점이. 그래서 10% 빠지면 3,000이고요. 한 10%좀 넘게 13% 4%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50을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933포인트면 역시 10% 이상 좀 빠졌는데 20%이 베어마켓 지수는 아직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내리면은 사실 지수가
최고점 대비 20%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요. 미국 증시도요, 결국 마틴 루터킹 데이가 월요일날 휴장이었고, 그리고 하루 만에 하율장이 국채금리 상승과 유가 상승, 그쵸, 중동의 관련 이슈로 기술주가 폭락하고 나스닥이 급락을 했지만, 은행주도 그쵸?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붙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최근에 계속 들어서 물론 미국의 상대 가치 지수라고 하는 즉 기술주 어떤 나스닥 대비 고퍼주 대비 그리고 다우 산업이 약간 시클리컬이나 가치주가 많은데요. 이런 기술주나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수익률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다 보니까 가치주 상세로 이미 노테이션이 돌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나스닥의 펀드 아웃플로우 그 자금 유출은 어마하게 많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나왔고 차익 실현 물량이 그만큼 많이 나왔던 건데 그게 결국에는 그러면은 다른 다우 산업 지수로 인플로 펀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유입됐냐? 유입은 됐지만 그렇게 많이 나간 만큼 유입이 많이 되지 않은 모습을 사실 봤었을 때는 이게 가치 주장세로 완전히 노테이션이 돌았다 이렇게 파악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싸니까 그쵸? 싸니까 그리고 경기가 진짜 좋아진다면 바닥에 바텀업의 논리에서 좀 매수세가 몰려서 기술주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 대비 올랐다 이런 표현이 차라리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시장은 연중 최저점 근접을 했죠. 그리고 LG 엔소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오늘 공모 청약이 끝났지만 이 수급 불안 요소 이게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환불금이 결국 이제 다음 주인가요? 21일인가요? 21일 날 나오는데요. 금요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나오는데 결국 청약 증거금이 역대급 경신을 한 거는 어쨌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코스닥도 1월 효과는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요. 제가 미국의 그쵸? 다 아시지만 이게 근데 이제 바뀌어야죠. 왜냐? 이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회사로 바뀌었잖아요. 이거입니다. 그죠? 이니셔널 페이스북 여전히 하고 이게 애플입니다. 애플. 그죠? 애플. 그리고 A 이거 아마존. 넷플릭스는 제가 표함을 안 시켰어요. 이것도 최근에 거의 20%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구글. 그죠? 알파벳으로 바뀌었죠. 이게 지금 거의 6개월 모습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거는 좀 잘못 가졌네. 애플은. 근데 애플은 주가 조정의 고점에서 거의 안 받았습니다. 거의 받질 않았어요. 5% 정도인가요? 그 정도 받은 것 같고요. 이 페이스북 메타를 보면 메타는 작년에 그렇게 주가가 연말에 좋지는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내렸었고 그 346불 이때를 기점으로 치면은 한 10%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존 몇 퍼센트 조정 나왔죠? 고점이 이제 한 3,300 그렇죠? 3,600이네요. 3,600이고 이게 제가 잘못 봤어요. 그죠? 여기가 고점이 여기 384불에서 318불이니까 거의 20% 가까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26 60불 정도 빠졌죠. 대충 계산한 거예요. 이것도 3,700에서 한 20% 하면은 27, 14, 2, 3, 6, 74포인트, 740 빠지니까 얘는 한 15% 조정이 나왔고요. 애플은 마이너스 한 5, 6% 정도 최고점 대비 나온 거를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3,000에서 3,000달러에서 2,700이니까 얘는 10%. 종목당 좀 다르긴 하지만 빅테크가 끌어올렸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좋았었거든요. 넷플릭스도 좋았었고 페이스북, 메타는 상대적으로 덜 못 올랐었고 계속 행보를 작년에 하다가 그 가격에서 지금 20% 정도 내려온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작도 나스닥을 이끌었던 여기에 뭐 테슬라나 이런 걸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테슬라도 1200불에서 지금 1000불 정도 하기 때문에 약 15% 가까운 조정을 받았죠. 어쨌든 나스닥이 지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미국채 금리가 10년물이 1.86까지 올라갔었죠. 밤사이. 그리고 코로나 이후 최고치입니다. S&P 성장주와 가치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누적 수익률 격차가 마이너스 8에서 9%. 이게 뭐냐? 가치주 대비 성장주
이거를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치면은 가치주가 결국 성과가 좋았고 성장주가 그 가치주 대비 이렇게 마이너스 한 8에서 9% 확대되는 모습. 근데 나스닥 지수의 12개월 선행 EPS, 즉 기업 어닝에 대한 이익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익 레벨이 조금 작년과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가격 조정은 근데 나스닥이 약 고점에서 10% 정도 맞았고요. 종목 대비 지수는 덜 맞은 거죠. 현재 12개월 퍼 2022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게 코로나 이후에 결국 상승할 때 이후에 최저치고요. 4월 이후 그쵸? 코로나 3월이었으니까 20일 이평선을 하회했습니다. 최초로. 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데요. 결국 여기서 이게 20일 이평선이라 하면 이게 내려왔는데 그쵸? 이게 계속 지지하고 끌고 왔던 게 여기서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거는 끝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코스피 2,900선 이하 PBR 1배 수준인데 뭐 사실 이 PBR이 장부같이 그쵸?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이 청산을 했었을 때 이 정도 지수면은 다 팔아도 싸다 이런 논리로 보통 접근할 때 애널리스트들 증권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별로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싸졌다 이건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뺑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 빼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미국의 중소형 성장주도 변동성이 확대됐고요. 미국의 지금 나스닥에 포진된 그쵸? 한 220개인가요? 220개 종목이 이미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을 해서 베어마켓으로 갔다 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종목 그리고 구글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이 베어마켓으로 가지 않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코로나 이후에 기술주들 시장을 선도한 기술주들은 여전히 그래도 시장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다. 그죠? 최근에 주가 하락은 미국제 금리 따른 약간 노테이션이라기보다는 수급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빠진 물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미국도 매크로 그쵸? 그동안 뭐 가격 비싼 고퍼주를 팔아서 이런 논란보다는 그냥 차익 실현 물량 조금 팔고 가자 이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내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성장주가 닫히다 보니까 중소형 성장주들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고 미국 빅테크와 비교할 수 없지만 저는 기준점을 미국의 결국 판 같은 기술주들 나스닥을 이끈 기술주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의 나스닥이 결국 반등에 나서면은 우리나라 코스닥도 하락이 멈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여기서 왜 이 퍼센테이지 계산했냐면 베어마켓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뭐 페이스북 이런 메타 이런 종목을 좀 제외한다면은 결국에는 거의 그쵸? 8부 9부 능선은 가격 조정이 이미 이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급반등 V자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그쵸? 실적이 발표되고 지금 아까 어닝 EPS가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에 따른 결국 기업의 주가는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생각 정리를 좀 그동안 해봤어요. 국내는 왜 이렇게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금리 인상 이거 맞아요. 이걸 뭐 불편하지만 맞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내부 상황이 되게 1월에 이상하게 정권이 바뀔 무렵이라서 그럴까요? 이상하게 잡은 노이즈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의 연말 횡령, 그쵸? 연말 거래 막 납해일날 마감하고 이게 공시를 떠가지고 연초부터 당황스럽게 지금 된 상황이고 어제 뭐 또 신라젠 뭐 상패 관련된 소식, 매드팩토 임상 부작용 사망 소식, 셀트리온 이거 분식회계 이것도 말이 많지만 결국 몇 년을 끌어왔던 거를 이번에 터뜨렸다는 거. 바이오가 그래서 올해 사실 저도 IT 반도체랑 같이 상당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업황 중에 그래도 상당히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좋은 쪽을 좀 추천하는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좀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소식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거 정말 부실공사 건설회사들 정말 좀 사람이 사는 건데 그쵸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뭐 자사주 매입까지 했는데도 주가가 뭐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 올해 건설 그쵸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실 건축 쪽에 대해서 건설 쪽에 대해서 공약 이런 걸로 인해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원래 건설업종은 흔히 말하는 저 PBR 저 PR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마저도 상당히 힘들게 됐다는 거, 그죠? 건설 업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 자, 비트코인 하락이 작년에 하반기에 좋았던, 제가 많이 믿었던 게임주, 특히 NFT, 메타버스 이런 관련주들 성장주 유동성 축소를 같이 만들었죠. 사실 이 이슈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그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유동성 축소와 같이 맞물리면서 또한 국내에서는 또 규제 이슈까지 나오면서 가격 급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어제 나왔는데 오늘 급락을 했죠. 많이 해보곤 했는데 카카오 갑자기 김범수 의장의, 그쵸, 이 8천억 이거 수사 들어간다, 이것도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제 상장 27일날 할 텐데 이것도 수급의 블랙폴, 패시브 자금들 한 1조 원 가까이 나올 거라 하는데 이게 정확히 시가총액이 얼마나 갈지 사실 예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뭐 따상을 바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70조 원의 공모주가 상장해서 따상을 가면은 180조 가까이 돼야 되는데요. 그죠? 이게 SK 하이닉스의 2배입니다. 2배. 시총 2, 3위를 뺏는 거를 차치하고서 시총이 이렇게 공모주가 갈 수 있을까? 네. 패시브 자금과 ETF 관련 리밸런스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을 팔고 LG학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 오늘도 급락했는데요. 그리고 한국방 긴축, 이거 이제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안에 금리 3번 올렸죠. 이번에 인상시키면서 지난주에. 근데 또 올려도 괜찮아. 이주열 총재가 저는 마리아 방구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가뜩이나 대출 규제 때문에 유동성도 축소된 시장 속에서 금리 인상하는 속도가 거의 강속도로 빠르다는 거. 이런 5가지의 국내, 뭐 5가지 논하지 않고서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오늘 TSMC 캐펙스 어제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이런 온기, 애플과 전장 관련주 이런 테마성이 살아있으면서 그래도 시장을 몇 개의 종목들을, 몇 개의 테마성을 살리지 않았나, 그게 그나마 시장을 죽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시장에 이제 강한 종목들을 좀 몇 개 가져봤어요. 종목을 다 나열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녹스 첨단 소재, 그죠? OLED 올해 시장 뭐 확대되는 거, 그런 것들 얘도 있고요. 예, 종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LG 이노텍이에요. 그죠? 오늘도 상승했어요. 오늘도 상승했고, 물론 얘도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아주 양호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올해 또 실적도 사상 최대에다가 정말 얘는 모멘텀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고점 내에서 거의 조정도 받지 않은 그런 반도체 후공정 쪽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다 코스닥 뭐 종목이냐, 코스피 종목은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코스피에도 꽤 있는데요. 제가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저도 다 보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는 그런 레이더 안에서 몇 가지 종목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결국에는 망할 LG 에너지 솔루션, 이 공모주 440만이 청약을 했기 때문에 망하면 안 되지만 시장을 망가뜨린 건 수급주로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거 공모주 한 주 만약에 균등 배분해서 받으면 30만원, 진짜 따상 간다고 하면은 40만원 벌 텐데, 다른 포트의 주식들이 완전히 뭐 소고기 값 벌려다가 거의 뭐 본질은 외국계 차 하나 날렸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930선, 사실 2022년 이제 시작된 지 한 얼마죠? 거래일로 치면 한 10거래일 됐나요?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10%나 하락했습니다. 거의 10% 하락했고요. 그래서 다들 공포에 떠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FOP12, 그죠? 연성기로 해판, 그리고 뭐죠? 건설주는 상당히 안 좋았죠. 안 좋았고, 이쪽 상당히 좋았고, 반도체도 호불호는 좀 갈리지만 소재 쪽 이런 쪽은 안 좋았지만 테스트나 뭐 패키지 이런 쪽 상당히 계속 건조한 흐름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뭐 XR, 애플의 AR 기기가 늦어진다고는 하지만 애플 관련한 것들, 그리고 LG 엔솔이 수급을 결국 잡아먹는 악재로 작용했지만 이게 결국 상장 이후에는 다시
이 정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화 될 거고요. 가장 큰 악재 아까 매크로 있잖아요. 매크로. 이 베어마켓으로 가려면 20% 이상 지수가 하락해야 되는데 나스닥이 정말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이제 10% 빠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저점까지 내렸는데 저는 반등에 나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반도체 뭐 네덜란드에 그 ASML 그렇죠? EUV 장비 만드는데 여기 납품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고요. 지금 어저께 영국에서요.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 코비드 이제 통제 거의 3월부터 풀 거다 이런 외신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공급망 우려에 의한 인플레 이런 것들이 시장을 자극하고 계속 금리를 상승시키는 역할 때문에 연준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돈 건데 이것만 잡힌다면 인플레만 컷 치면은 연준의 매파적인 거는 다시 비둘기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시장은 결국 경기 회복, 그죠? 시장은 경기 회복에 따른 주가도 반등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저 MDD라고 해서 많이 쓰는데 맥스드로단이라서 MDD, 그죠? 주가사에서 많이 쓰는 건데 MDD 내가 가진 종목들 한번 최고점 대비 내가 보여주는 수익률 말고요. 최고점 대비 몇 퍼센트가 하락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별 종목들은 솔직히 많이 하락했어요. 제가 오늘 몇 개를 좀 스크리닝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20%에서 2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종목은 종목상으로 보면 베어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스닥이 지금 10%에서 11% 빠졌을 거예요. 고점에서. 그죠? 올해 10% 빠졌고 고점에서 한 13% 빠졌을 겁니다. 이 지수가 이제는 버틸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별 종목들은 지수가 반등 나오면 다시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이제 대여 공모 IPO도 끝났고 결국 대부분의 악재를 다 쏟아냈기 때문에 충분히 온기만 들고 실적이 제대로 1분기에 나오는 것들이 반도체 이런 쪽에서 보여준다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헬스케어. 이거 헬스케어, 셀트리온이나 오스텐 이런 것들 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헬스케어 업종 섹터를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가졌던 그런 어떤 전략 중에 헬스케어 업종을 올해 좀 좋게 봤던 것들을 좀 이 부분은 좀 꺾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면서 저도 영상을 준비했는데 사실 정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정답은 드릴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MDD 내가 가진 종목들이 최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했는지 이게 막 40% 50% 하락한 종목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봐요. 요 레인지 안에 있으면은 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대부분의 하락 평균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수급만 돌거나 그죠? 회사가 정말 문제 없다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40% 50% 빠진 종목들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일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포트에서 가감히 좀 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지금은 그 신용대출 이런 분들 담보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현금으로 주식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어떤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익 모멘텀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인데 주가만 하락한 경우라면 오히려 갖고 가셔야 되고 현금을 가지신 분은 사실 거의 없으시겠지만 현금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다음 주 FOMC가 지나고 진짜 시장의 악재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 반영이 됐구나 하면서 오를 때 그때 다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오히려 좋은 가격에 물타기 하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시장 매우 너무 어렵고 힘드실 텐데요. 다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과거로 돌려보면요. 그저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상승해서 되게 좋았던 것처럼 보이지 과거 10년 장에서 항상 10% 조정은 항상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 당연히 지수가 10% 조정이면 종목들이 힘들었던 그런 시장은 항상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 주식시장이 매일 오를 수는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좀 힘내시고요.
오늘 눈이 좀 꽤 왔는데 내일 또 추위, 강추위 잘 준비하시고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좀 얘기가 길었는데 잘 정리 있게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게 못하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